행정사 자격증 시험 준비생. 와, 11글자 나오네. 이거 어떻게 줄이지?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별님들 안녕하세요. 별난아빠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마인드셋 2단계. 나를 표현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어야 한다를 주제로 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상 역시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저번 마인드셋 1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을 습득하셨을 텐데요. 근데 그것은 사람과 대면이 필요한 상황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대면을 하기 전에 자연스러운 빌드업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우리 별님들에게 먼저 말을 걸도록 상황을 조성해야 합니다. 어머, 너 뭐 시험 준비한다며?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대면하기 전 내 자신을 표현하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나를 더 열심히 하게 할 동력으로 전환시켰던 저의 경험담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를 생성해내어 저는 인정을 받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절박함이 무장되었던 과거가 생각나네요. 제가 영상 뒤에 안내드리는 키워드를 본인에게 적용하시면 행정사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 본인과 그 공부를 하시는 그 집단의 가치는 훨씬 상승하게 될 겁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 시험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간에 그 상대방들이 우리 별님을 인식하는 키워드가 무엇인가요? 키워드. 다시 말해서 SNS,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카카오톡 프로필이든 해시태그로 본인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내 자신에게 동기부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주관적인 정답은 나중에 뒤에 안내 드릴 겁니다. 그 전에 나를 한 단어로 표현했을 때 행정사? 우리는 행정사가 되기 위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지 아직 행정사는 아니잖아요. 저는 시험 공부를 하던 시절 합격에 가까워지는 절박함을 형성하고자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면 인터넷 강의 듣는 분도 계시고 현장 강의 듣는 분, 과외하시는 분, 뭐 다양하실 텐데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강사님이시잖아요. 그 강사 자격이 부여된 분들이 곧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들이 처음에 여러분들께 인사할 때 우리들에게 뭐라고 호칭하시던가요? 처음 인트로에서 교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안녕하세요 땡땡땡 여러분 할 거 아닙니까? 이 땡땡땡 이것이 우리의 현 위치를 나타내는 키워드입니다. 뭐라고 호칭하시던가요? 저도 스터디를 해봤고 구성원분들 학원이 제각각이었는데 그 호칭은 대체로 다 비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시험 준비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 자격증 준비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강생 여러분 등등 뭐 다양합니다. 맞죠? 광고 홍보물 같은 데 봐도 행정사 시험 준비생 특별 할인 뭐 그러한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 호칭이 문제라기보다는 행정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동기부여를 일으키게 표현할 키워드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사 시험 준비생. 일단 단어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행정사 뒤에 붙는 수식어들이 고딩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준비생, 수험생 등등. 뭐 입시도 다 중요한 시험들이지만 우리는 2차 논술 시험까지 치르며 국가 전문 자격증에 인생 걸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위치에 걸맞는 난이도 있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식보다는 뭔가 도시락 챙겨주고 싶지 않나요? SNS에 나의 현 상황과 위치를 상대에게 알리기 위해 표현한 키워드가 아래 빨간색처럼 나를 표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행정사 수험 준비생, 아자아자 합격, 공부 중. 친구가 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나요? 행정사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붙는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수험생, 준비생. 어이구, 내 친구 뭐 행정사는 뭔지 모르겠고 뭔가 공부하는구나.
아이고, 수험 생활이 힘들긴 하지. 제가 방금 아이고, 수험 생활이 힘들긴 하지 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대방인 친구가 이미 경험해보고 겪어본 마냥 여러분을 속으로 격려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 끗 차이의 인식부여인데요. 상대방 친구 본인이 경험해본 느낌의 격려와 상대방 친구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는 격려는 완전히 다른 인식입니다. 후자로 인식하게 해서 상황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 키워드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키워드 봤을 때 여러분이 난이도 높은 시험에 인생 걸고 국가 전문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나요? 제가 적용했던 나의 포지션을 표현하는 핵심 키워드는 나중에 영상 뒤에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 전에 화면에 보이는 저 단어들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 수험생, 수험생이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수험생, 현역 고딩. 고딩이 수험생인가요? 고등학교 3학년이 수험생이죠. 수험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죠. 시험을 치르는 학생, 나무위키. 수험생, 수능 응시생, 공무원 시험 응시생. 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는 고시생 혹은 공시생이라고 더 많이 불리기 때문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수험생은 보통 수능 응시생으로 알아듣는다. 자, 여기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경우 그들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고시생 혹은 공시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압축한 단어가 바로 키워드입니다. 그 집단은 그렇게 불린다고 하고 문화가 그렇게 정착돼 있죠. 그런데 행정사는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 정착된 문화가 없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가 키워드를 만들어서 적용해서 효과를 일으킨 건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일단 왜 바뀌어야 하는지 문제의식을 갖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해당 핵심 키워드는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시험 준비생, 자격증 준비생. 내가 도전하는 시험에 대한 가치를 높이려면 사실 자격증이라는 글자는 안 붙이는 게 좋아요. 자격증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취업 준비할 때 준비하는 거라고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친척 어르신에게 저 땡땡땡 자격증 시험 준비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어이구, 요즘 취업 준비하려면 자격증 많이 딴다던데. 그래, 열심히 해라. 끝.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행정 관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미래의 개인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어떠한 관문을 인생 걸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누가 하라는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자영업자고 사업자를 최종적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게다가 행정법률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특수성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라는 세 글자를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빠샤! 이것도 X. 어른들에게 자격증이라고 하는 순간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거 준비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길 희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행정사 관련 영상들에는 자격증이라고 칭하였는데 그것은 아직 이번 영상을 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예시를 얘기 드리면 법무사나 변호사나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변호사 시험 수험생, 변호사 준비 수강생, 변호사 시험 수험생, 법무사 자격증 준비생이라고 호칭하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법무사나 변호사라는 글자 자체로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이라는 인식이 이미 보편적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역사도 오래됐으니 자리 잡혀져 있지만 행정사는 역사가 깊이는 있지만 업무할 수 있는 권한에 비하여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행정사 시험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험 시행된 게 가장 짧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 법무사 시험 초보 준비생 이렇게 없는 사족 붙여도 법무사 시험 자체는 힘든 시험 준비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행정사는 먼저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행정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키워드는 특히 더 중요한 거예요. 브랜딩, 상당히 중요하다. 행정사 협회가 생긴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벌써부터 인지도가 높으면 오히려 특이한 거죠. 앞으로 더 좋아지고 하는 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지만 그때까지 준비해야 할 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글자가 너무 길어요.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첫 번째로는 단어를 간결하게 압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 작성했던 경험을 토대로 단어를 간결하게 압축해야 함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칭찬받는 보고서 작성법. 이건 옛날에 대통령 비서실 연구팀에서 발간한 건데요. 내용은 보실 필요 없고 뭐 이런 겁니다. 작성법 정리. 내용을 요약하면요. 자, 요약.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은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문서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실무자로서 또는 중간 관리자로서 보고서를 기안도 해보고 검토도 해봤습니다. 결제선이 차관급은 많았고 장관급 인사까지 결제를 받아봤기 때문에 핵심 메시지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문구 고민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해봤다고 봅니다. 회사 결제선 보시면 담당자님부터 대표님까지 엄청 많죠. 행정 사무하는 곳은 먼저 담당자님이 글자 쭉 쓰시고 보통 실질적으로 대리님이 보고서 초안을 잡아주신다고 봐야겠죠. 대리님이 보고서를 한 3페이지 정도 작성해서 과장님께 최초 보고 드리면 과장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집니다. 보고서는 페이지 한 장에 핵심 키워드들로 표현해내는 게 베스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건 공무원 기준인데요. 이런 게 있죠. 신입 공무원 한 장 보고서 작성 방법이라는 건데 내용은 뭐 볼 필요 없으시고 사무 업무 하시면 보통 보고서를 집중력 있게 PR하기 위하여 긴 문장을 집중시킬 수 있는 단어로 압축하는 훈련을 계속 해오실 겁니다. 보고서는 한 페이지로 압축시키고 그 뒤에는 다 붙인 문서로 쫙 첨부되는 게 이상적인 보고서겠죠. 현재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앞단에 설명드렸듯이 행정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현재 없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왜 중요한지 보고서 문화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행정사 자격증 준비생 9글자 너무 길어요. 보고서 작성관 압축 예시입니다. 1번 뭐뭐뭐뭐 상황에서는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한다. 너무 길죠. 읽기도 힘들고 뭐가 핵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4글자로 집행한다로 바꿔주면 끝납니다. 이 집행이라는 단어를 상대방이 몰라도 내용 상황적으로 알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상황을 이끄는 겁니다. 다음 2번 어쩌고 상황에 대해 앞으로 제도나 계획을 세우도록 할 예정이다. 길다 길어. 수립한다. 이하 동일. 다시 돌아와서 핵심 키워드는 글자 수도 글자 수이지만 그 키워드를 상대방이 딱 들었을 때 별님이 실제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는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변화하고 실행하면서부터 상대의 반응이 달라지고 나 자신은 분명히 변화합니다.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작동하고 나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집중력 있는 공부 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의 단어 하나로도 집중시키죠. 전문적인 의사. 다음 전문사관. 회계사 시험 합격하시면 군대도 전문사관으로 장교로 갈 수 있습니다. 단어 자체에서도 힘이 있죠. 아까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은 공시생. 어떠한 집단을 나타내는 키워드. 배경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이해를 도모하고자 중요한 것들 들어갑니다.
이번 화면부터 제가 별님들께 문제 몇 개 내보겠습니다. 노시생. 무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인가요?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교수님들이 안녕하세요 노시생 여러분 할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잖아요. 다음 감시생 누구죠?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생 처음 들어보시나요? 인스타그램 기준 게시물이 1000개가 넘고 1만 개가 좀 안 되는 키워드입니다. 네이밍이 간결하고 특정이 되죠. 감시생.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지만 이 집단의 분들끼리는 그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동질감과 끈끈함까지 형성되실 겁니다. 우리 행정사는 역사가 짧아서 아직 이런 게 없는 것 뿐이에요. 제가 그 핵심 키워드 네이밍은 영상 뒤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 다음 관시생 분들의 태그입니다. 아까 보시면 노시생, 감시생, 관시생 공통적으로 시생으로 명칭되는데 엄청난 고시의 시험을 준비하는 느낌을 부여하죠.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지라도 관세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라는 게 떠올라야 합니다. 상대방은 관시생? 처음 듣더라도 저게 뭔가 어려운 시험 같은데 내가 몰라 하면 뭔가 내가 뒤처지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는 척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관세사 시험을 관시라고 표현하는구나. 이 정도만 상대방에게 전달돼도 되는 거죠. 이러한 특수한 핵심 키워드는 서로 간 동질감을 형성해내기 때문에 시험을 대하는 태도의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얘기했죠. 집단의 분위기와 통일성이 강화되면 그 작용으로 강력하게 묶여서 집단이 결속되고 그것은 곧 집단의 목표에 대한 높은 동기부여를 형성한다. 다 주관식 시험으로 개업까지 가능한 자격사들이죠. 예시가 여러 개 있었는데 비슷하니까 노무사 시험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 이 10글자를 3글자로 압축한 게 노시생입니다. 이쯤에서 뒤에 흐린 색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행정사 시험 준비생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 고민해 주셔야겠죠. 고민은 하되 원칙은 그 압축된 키워드가 행정사 시험 준비생이 아닌 다른 대상이 떠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는 상황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소개를 드리고요. 아무튼 얘기 드렸듯이 자격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통적으로 맨 뒤에 시가 들어가죠. 공시, 노시, 감시, 관시 등등. 시는 시험이라는 의미인데 상대방 듣는 이에게 시험이라는 단어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5급 공채의 그 고시의 느낌을 상대방 가슴에 안착시킨다는 거죠. 준고시급의 난이도 있는 시험이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핵심 키워드가 아직 없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근본은 네이밍 브랜드에서 시작합니다. 그 집단을 얼마나 단결시킬 수 있고 집단화 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가치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것이 복잡하다면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고요. 제가 전편에 얘기 드린 마인드셋 1단계부터 현재 마인드셋 2단계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시험 공부를 하며 느낀 것은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고 그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로사항도 있었고요. 사실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누군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것뿐이죠. 우리 별님들께서 고민하시면 돼요. 사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핵심 키워드를 영상 뒤에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동기부여 마인드셋 풀 가동할 수 있었던 핵심 키워드. 그 전에 행시생, 이거 누굽니까? 누구죠? 혹시나 여기서 행정사 시험 준비생을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행정사 외에는 떠올릴 수 없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아까 얘기 드린 단어를 압축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과 상황 판단이 필요했음을 의미합니다. 행시생은 행정고시 준비하는 걸로 국민들은 거의 인지하고 있죠. 그러므로 거기에 행정사가 비집고 들어가는 건 아니 됩니다. 앞에 글자에
행 들어간다 해서 행시생이라고 스스로 칭하면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자기 혼자 산속에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고유의 키워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행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고등고시 시험, 5급 공채 시험이죠. 행시생, 고시생, 법원 행시생, 입법고시생 이러잖아요. 언론고시도 생각나고 사법고시도 생각나네요. 그런 걸 그 시험 준비하는 대상을 표현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합니다. 내 위치를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 원래 내가 무엇인가를 이미 갖고 있으면 그게 왜 중요한지 몰라요. 행정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자, 다시 행정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행정사 뭐뭐뭐 시생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행정사 행시생 아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시생 이건 수능 공부하는 동생들 생각나는 느낌. 다음 사시생도 사법고시가 먼저 떠오르죠. 이 세 글자 모두 행정사가 한 번에 특정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안 됩니다.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행정사 자격증 시험 준비생. 와, 11글자 나오네. 이거 어떻게 줄이지? 시험 공부하면서 저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 요즘 이 공부하고 있어. 나는 현재 이 신분이야. 라는 점을 인스타로 태그를 걸려고 해도 해시태그 행정사 이거 말고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게 제 포지션이었단 말입니다. 맞죠? 그 당시 저는 행정사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시태그는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번뜩 떠올랐던 핵심 키워드. 그 당시 제가 상대방에게 테스트까지 모두 완료해서 효과를 얻었고 마인드셋부터 절박함까지 상승시켜줬던 나를 표현한 핵심 키워드는 먼저 좀 더 거시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보았습니다. 국가전문자격증, 행정사 자격증, 시험, 준비생. 이게 저의 포지션이었습니다. 뒤에 이걸로는 얘기 드렸듯이 상황적으로 핵심 키워드를 짓는 게 어렵습니다. 행시생, 정시생, 사시생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핵심 키워드로 마음속을 되새겼습니다. 국가전문자격증, 행정사 자격증, 시험 준비생을 압축해서 스스로 전문행시라고 칭했습니다. 전문 자격사가 되기 위해 행정사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 전문행시. 저는 행정사 시험 수험생이 아니라 전문 행시생이었습니다.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제 자신을 이보다 더 좋은 단어로 표현할 키워드가 없다고 그 당시 결론 냈습니다. 지금도 이보다 더 좋은 키워드는 없다고 봅니다. 이 키워드로 제가 다른 상대방에게 테스트를 해봤던 경험을 얘기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자기 강화를 실천했던 인스타그램 태그와 개인 카톡 메모장을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2024년 7월 31일 샵 행정사, 샵 전문행시, 샵 인허가 대리, 샵 공부 중. 나는 전문행시생이므로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다. 친구들아, 나 집중해야 돼. 나는 현재 나를 초월해야 하는 어떠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다. 마인드셋. 했다는 겁니다. 오른쪽 영상, 제 개인 카톡함에 메모했던 내용들입니다. 2024년 9월 5일 전문행시. 뭐야 밑에 9월 6일 새벽 6시 1분. 엄마, 나에게 힘을 줘. 이때 밤새도록 제가 우리 둘째 애기 맘마 먹이면서 공부하던 시절이라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신생아라서 30분밖에 못 자고 일하러 갔던 기억도 나네요.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고 우리 엄마가 떠올랐나 봐요. 마인드셋 풀 가동. 그리고 9월 13일 금요일 국가 전문 자격증 행정사 자격 시험 준비생. 줄여서 나는 전문행시생이다. 키워드 3개, 샵 행정사, 샵 전문행시생, 샵 인허가 대리. 계속 마음속에 새겼던 겁니다. 나를 초월하는 마인드셋. 내가 이 시험을 본다는 행운을 가졌고 나는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현재 위치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는 마음가짐이었는데 공부 집중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인식 제고라는 것은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다각적으로 나아가면 좋겠죠. 아까 얘기 드리다 말았던 제가 다른 상대방에게 전문 행시, 키워드로 테스트했던 경험 한 가지만 소개드리면 작년 2024년 추석이 9월이었는데 행정사 시험이 10월이라서 공부하느라 할머니 댁 못 갔습니다. 제가 못 가는 걸 이미 엄마 통해서 들은 친척 어르신과 제가 통화를 나눴던 일화입니다. 여보세요? 예, 어르신, 저 별난 아빠입니다. 그래. 너 이번에 못 온다며. 네, 공부하고 있어요. 내년 설날에는 꼭 갈게요. 공부? 네 나이에 뭔 공부? 행정사 시험이요. 행정사? 무슨 시험인데? 아, 전문행시입니다. 뭐 행심? 전문행시요. 전문행시. 어이구, 야, 그 어려운 시험 아이가? 밥 잘 챙겨 먹고 있나? 예. 10월에 시험 봐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다. 합격하래. 끊자. 예. 전화 끝. 이게 바로 상황을 이끄는 힘입니다. 그 친척 어르신은 일단 행정사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분이 무슨 시험이냐고 물었을 때 행정사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명절에 별난 아빠 이 녀석이 못 올 만큼 얼마나 중요한 거 하는지 그 궁금함을 풀어드리는 게 포인트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문행시라는 단어 하나로 끝냈습니다. 전문행시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만들었는데 그 어르신이 들어본 단어겠습니까? 그냥 아는 척하고 싶게 들리는 단어잖아요. 어려운 시험인 것 같은데 내가 모른다고 하면 나만 모르는 건가? 하는 느낌, 상황을 끌고 가는 힘, 그렇게 브랜딩 해야 합니다. 어이구, 야, 그 어려운 시험 아이가? 끝. 마인드셋 가동이 되죠.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고생한다며 기다려주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생길 때마다 마인드셋이 작동하며 열심히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이구, 야, 그 어려운 시험 아이가? 고생 많다. 합격하래. 들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싶잖아요. 상황을 끌고 가야 합니다. 포인트는 실제로도 어려운 시험인데 그 실제보다 저평가되면 곤란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평가로 보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본인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곧 동기부여로 이어집니다. 전문 자격사로서의 행정사가 되기 위하여 시험을 준비한다는 저의 포지션이 전문 행시였습니다. 전문 행시생. 나는 전문 행시를 준비하는 집단 속에 위치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본다. 제가 마인드셋 1단계에서 얘기 드렸듯이 이 시험의 역사가 짧다 보니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이 많더라도 행정사가 뭔지 모르고 진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발빠르게 먼저 본인이 얼마나 강화하느냐에 따라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로 인해 더욱 빠르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 태도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어차피 합격권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다 열심히 해요. 그 태도가 간절하고 절박하게 만들고 그 절박함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내 친구가 봤을 때 뭔가 나한테 놀자고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 상황을 이끄는 힘. 제가 별님들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행시를 활용하여 본인 SNS 등에 태그하시고 인증샷을 별난아빠 이메일로 해당 캡처본과 카카오톡 아이디 적어주시면요. 딱 3명, 3분에게만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치킨 세트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유튜브 첫 화면 소개 더보기 하시면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나아가서 공부하시는 책들 턱 찍어 올려놓으시고 해시태그 걸면 됩니다. 이건 행정사 관련된 책들은 아니긴 한데요. 아무튼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SNS든 뭐든 먼저 던졌다는 거죠. 그러면 친구가 얘 뭐야? 이러고 좋아요 찍어주고 말 걸고 한단 말입니다. 공부 초기에는 시간 좀 있으니 대화하다가 만남 일정 잡히겠죠. 만나게 되면 저번 영상 마인드셋 1단계 했던 거 적용하시면 됩니다.
마인드셋 1단계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무조건 도움 됩니다. 중요한 건 없는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리는 겁니다. 이 태그 중에서 사람을 유입하게 하는 단어는 행정사, 공부 중 이런 거고, 전문 행시, 인허가 대리인 이런 건 나를 표현하는 단어로 껴넣는 거죠. 아까 보고서 예시로 집행한다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집행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내용 상황적으로 알게 하면 되는 거라고 했죠. 그게 상황을 이끄는 겁니다. 누가 이 단어를 검색하지는 않거든요. 뭐 이건 마케팅 부분이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케팅은 미래 얘기니까요. 그리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 시험 준비하시면 외번 행시가 되겠죠. 외번 행시. 외번 행시는 좀 있을만한데 갑자기 생각나서 PPT를 추가해 볼게요. 이야, 대한민국에 어떻게 한 분도 없으시지? 인허가 대리인 태그도 저 혼자네요. 신비롭습니다. 외국어 번역 행정사, 외번 행시, 공부 중. 멋집니다. 네, 이제 별로 안 남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 키워드는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핵심 메시지를 표현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게 왜 중요한지 사례, 예시입니다. 집중시키는 단어의 효과가 왜 중요한가? 아까 보고서 예시 드렸듯이 단어를 압축하는 것은 핵심 메시지를 표현하고 문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며, 또한 그 의도를 상대에게 집중시키는 효과도 일으킨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집중시킨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옛날에 유체동산 강제집행 후에 스티커를 붙인 것 같은데요. 아주 옛날에는 20세기 이럴 때는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집행할 때 스티커 부착하겠습니다 라며 이런 거 붙였단 말이에요. 딱지 좀 붙일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은 헐레벌떡 놀라야 할 상황인데 뭔 스티커 부착한다는 거지? 하다가 스티커 내용을 보고 나서야 와마마 뭐예요 왜 이러세요? 뒤늦게 상황 판단이 되겠죠. 그 공무원분이 스티커를 붙이는 의도는 너 큰일 났다 이거잖아요. 스티커, 뭔가 단어에서 나오는 위협감도 없죠. 포켓몬빵 띠부띠부실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집행하겠습니다 했다가 이제는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시대에 따라 명칭까지 바뀌어 오는데,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단어 하나로 엄청난 위압감을 부여합니다. 스티커 부착하기 전에 그 문장 하나로 그냥 다리에 힘 쫙 빠진다는 거예요. 키워드 하나로 집중시키고, 이게 단어가 주는 힘이고 상황을 바꾸는 힘인데요. 스티커 자체를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핵심 키워드는 2글자에서 4글자 정도의 길이가 가장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살짝 늘어나도 돼요. 위협적인 것만 있겠습니까?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도 있겠죠. 요양사, 요양보호사. 두 분 중 누가 우리 할아버지의 몸과 건강을 더 따뜻하게 잘 보살펴 주실 것 같나요? 요양보호사죠. 같은 분이에요. 다음, 반부패 강력부장. 뭔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상황에서도 부패를 강력하게 척결하기 위해 항상 고민할 것 같은 활기 있는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들고 인식하게 퍼지면 그 집단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예시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 준비하는 나의 집단을 표현하는 핵심 키워드를 가장 성공적으로 브랜딩한 케이스입니다. 임용고시. 임용고시 시험 보는 분들 누구시죠? 제가 존경하는 직업군 중 하나인 교사, 선생님 되려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실제 명칭은 임용고시가 아니라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이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정교사 2급 교원 자격증을 부여받죠. 참고로 고시는 5급 공무원 시험을 얘기합니다. 임용고시는 5급 공무원 시험은 아니지만 그만큼 동일하게 어려운 시험으로 가슴에 안착됩니다. 임용고시, 임고생, 임용고시생.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보다 임용고시가 더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같은 시험인데 말이죠. 이 네이밍이 붙여지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을 것 같나요?
실제로도 당연히 교사 되는 건 어렵죠. 제 능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시험입니다. 중요한 건 단어 하나로 그 집단의 가치를 본래보다 더 높인다는 건데, 고시가 아닌데 고시라는 명칭이 붙여졌고 그게 일반화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집단력이 장기적으로 브랜딩 되었다고 봅니다. 최소 30년 전부터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고착이 되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임용고시가 아니고 임용고사다. 임용후보자 시험이다.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될 겁니다. 예상컨대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 그룹 4명 중에 한 명이 얘들아 우리 이번 임용고사 시험 어려울까? 이러는 순간 3명한테 바로 눈총 맞을 겁니다. 나는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왜 쟨 임용고사라고 하는 거야? 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집단력으로 가치를 높여가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자기 PR을 잘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집단에 소속한 사람들이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교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학 기간 동안 같이 지내잖아요. 집단력이 상당히 셉니다. 그 끈끈함은 달라요. 그래서 더 빠른 기간에 브랜딩에 성공한 것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단결의 힘을 통해서 퍼지고 인식시키고 브랜딩 되는 것인데, 보통 자격증 시험이라는 집단은 집단력이 없습니다. 행정사는 시험 역사가 짧다 보니 더욱 그럴 겁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밖에 모르는 거라 집단보다는 일단 나라도 하자 하고 인스타 샵 태그 막 걸고 혼자 했어요. 다 응원 받았습니다. 샵 태그 샵 태그. 브랜딩 의미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랜딩이란 브랜드명, 이미지 부여 작업, 브랜딩의 핵심은 정체성이다. 하는 일, 다시 말해 현재의 위치,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느낌 오셨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을 걸고 어려운 시험 준비하고 있음을 잘 PR하시고 성공적인 브랜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은 여러분을 다르게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속 동력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렇게 생긴 동력이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변화하게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절박함으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길 희망합니다. 네, 오늘도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아까 전에 전달드렸던 치킨 세트도 가져가시길 희망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인 마인드셋 3단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